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도착하는 계절 최은경 소설집 낭독 길만이 조리퐁 최은경 A. 도착하는 계절 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일순 도착과 같은 상태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계절 자체보다는 계절과 계절 그 사이 즈음을 의식합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에 포착한 미묘한 감정을 소설로 담았습니다. 날것째로 드러난 감정을 도마 위에 올리는 부끄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도착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화장을 마치고 지난달 일어난 열차 화재 사고로 숨진 승객들의 합동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5살의 어린아이가 있어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죠. 또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의로운 청년의 사연 역시 국민들을 울렸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넘기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뉴스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제 서울 한복판을 걸었습니다. 혼잡한 거리 속 인파에 휘청거리기도 하고 서로를 놓쳐 몇 분 동안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걸었던 길은 멀고도 짧았습니다. 역 앞에는 국적 모를 외국인들과 산책 나온 가족들, 마음을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연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덤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프다거나 혹은 힘겹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한 기색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 5, 6세쯤 된 사내아이가 우리 옆을 스치며 뛰어갔습니다. 그 뒤를 3살쯤 된 계집아이가 따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를 듣고도 미소 한 조각 걸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희미하고 미약해서 곁에 있지만 잡을 순 없는 새하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어떤 가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다리를 끌며 구걸하는 남자에게 10원짜리 하나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서 나는 당신이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동시에 당신을 전부 알았습니다. 안녕, 나의 아프리카. 안전뱅이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귤 껍질이 바싹 말랐다. 이제 고개를 내밀었을 뿐 겨울은 다 오지도 않았는데 내 몸은 전기장판을 깔아둔 이불 안쪽으로 파고드는 중이었다. 옷 너머로 전해지는 따스한 열기를 느끼며 최대한 작게 몸을 말고 누웠다. 올해의 마지막 마감을 끝낸 이후로 나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탄산이 빠진 맥주캔에서 단내가 흘러나왔다. 흘러나온 단내가 열린 이불 틈 사이로 새어든다. 그 단내를 쫓아 킁 하고 들숨 소리를 냈다. 귤껍질 속에 파묻힌 노트북 모니터는 몇 시간째 똑같은 화면이었다. 낯선 이국의 풍경 사진과 그 옆에 적힌 이름. 잊고 지냈던 기억이 송두리째 떠오른다. 10년 전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는 기억 안쪽에 선연히 남아 있었다. 어릴 적에 케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아마 다시 아프리카에 가게 될 거야. 10년 전 우리는 20살 언저리에 있었다. 함께 걸었던 거리의 어수선함 속에서도 나는 네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내게 너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풋내가 나다 못해 날래가 풍기던 나는 꿈을 말하는 네가 생경했고 또 한껏 사랑스러웠다. 내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던 너를 동경하며 내가 모르는 곳을 그리던 네 눈을 쫓아다녔다. 네가 떠난다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위해 소복히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지구본 위를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짚은 적이 있었다. 눈에 익은 익숙한 나라와 도시들을 지나 넓은 바다를 한참 건너서야 나타난 거대한 대륙은 마치 땅덩이를 조각조각 잘라 맞춰놓은 퍼즐로만 보일 뿐인지라 나에겐 그저 낯설고 아득히 먼 곳일 뿐이었다. 아프리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야. 결국은 치열한 삶의 터전이거든. 그럼 왜 굳이 거기로 가려는 건데? 아프리카에 섰을 때야 비로소 세상이 꿈같이 아름다워 보였어. 그 꿈 같은 풍경을 내 사진 속에 담고 싶어. 너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너도 빨리 너의 아프리카를 찾았으면 좋겠다. 나는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나라에 너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등을 돌린 네가 원망스러웠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다. 네가 떠나고 나는 하루하루 매 시간이 외로웠어. 네가 떠나고 나 혼자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줄만 알았어. 선해의 계절. 김선혜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모자란 둔덕이었지만 모두가 산길이라 불렀기에 그도 그렇게 생각했다. 김선혜가 걷던 산은 집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걸어서 20분, 버스로는 세정거장.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왜 산길을 걷느냐고 물어도 그 질문은 이상했다. 김선혜는 그냥 산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걷는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한두 그루의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다. 바위는 썩 크지 않은 몸으로 나무 사이사이에 박혀 있다. 길은 매끄러웠고 걷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가끔 청설모 따위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외의 산짐승이 살 만큼 울창하지 않았다. 눅눅한 낙엽이 산길을 덮었다. 축축하게 발을 적시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길을 걷고 있었다. 김선혜가 걸음을 옮겨 조금씩 나아가자 그의 앞에 천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칙칙한 산길과 어울리지 않는 밝은 빛깔의 천으로 덮인 천막이 바람에 아주 잠깐 흔들렸다. 천은 하늘색이다. 드문드문 분홍색이 섞였다. 김선혜가 천막 가까이 다가갔다. 천막천을 걷어내자 어두운 내부에는 테이블과 접시가 있었다. 고급스럽게 포장된 상자도 있었다. 접시 양쪽으로 포크와 나이프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다. 식기는 깨끗이 닦여 번쩍거렸다. 상자는 식기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김선혜가 가까이 다가갔다. 천막의 발랄한 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데코레이션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상자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다. 나를 먹어주세요.